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믿어왔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전래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에 선고를 내렸던 그 사례들. 그래서 뭐 이 최종 변론 이후에 2주 안에 결론 난다. 또 선고기일 바로 지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빗나갔어요. 다 빗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정말 비상사태고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결론도 중요하지만은 아예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결정장애 상태에 빠져가지고 일정 정도 아노미 상태에 빠지는 건데 네.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어떤 애가 있어 초등학생이에요. 예. 그런데 집에서 공부하라고 엄마가 시켰는데 말 안 듣고 놀이터에 가서 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진 거야. 그 코피를 징징 흘리고 이제 집에 온다고. 네. 그러면은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빨리 코피를 멈추고 치료하고 원상 회복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네. 앉혀놓고 너 엄마가 나가 놀지 말랬는데 왜 나갔어? 그다음에 어제 숙제는 왜 안 했어? 옷은 왜 그 모양이야? 네. 나쁜 친구들은 왜 사겨? 너 만나지 말라 그랬지. 걔들 못 사는 애들이라고. 이제 별의별 잔소리가 다 쏟아지다 보면은 애가 어떻게 되느냐? 네.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야. 아, 잘못했다고 빌라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요거 나가서 잘못했어 그러면 왜 평소에 그랬어? 네. 이게 또 다음 지적이 나오니까 그것도 잘못했어 하다 보면 한이 없는 거야. 이럴 때 이제 무슨 상태냐면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 네. 이게 일종의 아노미라고. 그게 사회적으로 이 사회가 나한테는 너무 어렵고 불편하고 혼란스러워. 네. 이게 아노미 상태거든요. 아하. 이게 개인의 아노미 상태인데 국가도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아노크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노크라시. 아노크라시. 예. 아노크라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국가가 그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바버라 월터라고 최근에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의 저자 그 책이 네.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한 국가의 내전의 네. 위험 구간에 진입하는 구간, 그 위험 구간을 아노크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민주주의나 완전한 독재에서는 내전이 안 일어나는데 어중간하게 요동을 치다가 이게 민주주의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바뀌고 네. 이러는 어떤 혼란기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노크라시예요. 아노크라시. 그래서 우리가 오렌지 혁명이라고 이집트, 티지니, 시리아, 네.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처음에 페북 같은 SNS가 보급률이 맞아요. 확 높아지던 시기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전 세계가 얼마나 찬사를 보냈습니까? 그래 기억납니다. 이게 바로 페이스북, 트위터 혁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되느냐?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가 다 그 나라들이잖아. 우크라이나는 내전에 이어서 전쟁으로 가고, 네. 시리아는 뭐 내전이 지금 10년째 끝나질 않고 있고.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민주화가 안 되고 민주화 운동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절반의 민주주의만 발생을 하니까 네. 이럴 때는 민주주의는 안 하고 혼란이 온다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건데 이걸 아노크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30배 높아진다.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제시하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 보십시오. 이게 나는 지금 내전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야. 아직은. 이건 분명히 우리나라는 중도층이 버퍼존, 완충구역을 풍부하게 형성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민주주의 회복에 풍부한 에너지가 나오고 있고 네. 양측에 쏠리지 않고 이런 어떤 계층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인종주의적 폭력, 종족주의적 폭력이 아직은 나타나질 않고 있기 때문에 내전의 단계는 아니다. 근데 아직은 아닌데 이거는 우리가 정부의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구나 이런 신뢰 속에서 내전까지 안 간 건데 근데 헌재를 필두로 해서 이제 줄줄이 보십시오. 뭐 선관위는 부정선거해서 못 믿겠다고 흔들어대고 군대는 쿠데타를 해서 못 믿겠는 거고 입법부는 이미 오래전에 증오의 정치에 빠진 지 오래고
그 추경 하나 벌써 석 달째 얘기를 하는데 안 되잖아요. 네. 추경 하나가 안 되잖아요. 예?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산불 났는데 저걸 예비비로 충당을 할지 추경으로 할지 이것도 의견이 결정이 안 안 모아진다. 예. 사람들 산불에 속은 타 들어가는데 보십시오. 국민들이 누굴 믿고 합니까? 하나의 국가 공동체가 존속이 된다는 것은 그 내가 어려울 때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준다. 그리고 내가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가 직접 해결 안 해도 네. 국가의 사법 기능이 대신 해결해 줄 거다. 음. 나는 어려움을 하소연하면 된다. 이런 믿음이 지금까지 국가의 공동체를 유지시켜온 신뢰의 기본이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신뢰가 깨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검찰 지금 믿을만 합니까? 법원 믿을만 합니까? 사법부도 오염됐다 그러고. 근데 헌재는 어떻습니까? 알고 보니까 뭐 헌법을 지키고 이런 건 남의 일이고 나중에 자기한테 쏟아질 비난과 책임을 빠져나가는 그거 연구하느라고 지금 시간 다 쓰고 있는 거거든. 그럼 이건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저 극우 세력 선동으로 네. 선관위가 이제 4월 2일 보궐선거고 얼마 있으면 대선도 해야 되는데 네. 아니 위생불량 식당에서 만든 음식 안 먹겠다고 조선일보가 칼럼 쓰면서 그 뭐 그런 선거 어떻게 믿냐고 아예 이번에는 기존 언론이 얘기를 해버리네. 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지.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지. 와르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 상황에 와 있고 어떤 이 분기점에 와 있는데 이걸 잘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언급하신 것처럼 와르르 무너질 것이냐 이 위기 상황 비상사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재가 결론을 내려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까 언급하신 사법 카르텔 이런 게 작동이 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고 끌다가 와르르 무너질까봐 너무 걱정인 그렇죠.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하도 그런 어떤 그 기사들이 쏟아져 가지고 한 2주 전에 예. 그 보수 언론에 내 어떤 좀 아는 그 동창이 있어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 데스크에. 그리고 저기 또 중도적 언론의 데스크도 다 정치부장 해보고 뭐 논설위원하고 이런 양반 전화해봤는데 그때 기강 얘기를 하더라고. 5대3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도 기사는 반대로 썼어. 그러다가 최근에 이게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건 외부의 영향 압력을 받은 거다. 전 그렇게 봐요. 그러면 비상사태인 겁니다. 비상사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그 국민의힘, 아니 국민의힘은 참 저쪽 당 이름이네. 네네. 시민의힘, 시민의힘. 또 이런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회복의 열망을 이젠 구체적으로 현시해줘서 가시화해줘야 이 사람들이 또 저기 뭐야 제대로 판결을 하겠구나. 그렇죠. 아, 결국 우리 국민들의 힘과 열망과 분노를 보여주고 헌재한테 경고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결국 또 우리 국민들, 우리 주권자들이 이 상황을 해결될 수밖에 없다. 네. 참 얼마나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도 3월 한 달 동안 얼마나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 그 동안에 추운 겨울을 거의 뭐 길바닥에서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설마 이거 탄핵 정도 뭐 차질이야 있겠냐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기다려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4월로 넘어간다 여기에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상사태는 비상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비상계획. 예, 비상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헌재에다가 압력을 넣고 네. 또 거기서 이제 제대로 행사하는 이런 어떤 여건을 사방에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지만은 이제는 나라의 민주주의를 자체 이번에 새로운 시민항쟁을 통해서 한 단계 올려놓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더 불안 국가 넘어가서는 위험 국가 실패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 더 견고한 민주주의 네. 강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민주주의에 직접 나서는 하나의 정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한 어떤 새로운 참여의 열기가 어떤 나라를 구할 것이다. 네.
옛날에 한비자가 이제 법과 사상을 집대성하면서 그 한비자 저작이 많거든. 대부분 뭐 한두 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뭐 수십 권이라고 많다고. 그런데 그걸 갖다 집대성하면서 그 한비자가 했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다만 나라를 구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하도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교 경전을 줄줄 외는데 무슨 체면치레만 차리려고 그러고 문제 해결 능력은 없고 그런가 하면 도가나 저 불가는 왜 이렇게 구라가 심해? 저기 저 무슨 뭐 네. 이게 저기 말은 좋은데 구라가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를 못 보게 하는 현실은 뭐 이제 도피하는 뭐 그런 차원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많이 나오고 하니까 예. 분노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다만 나는 나라를 구하고자 할 따름이다. 하면서 인간의 약점을 철저히 관찰합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네. 배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막는 거 법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 아니라 그런 폭력을 막아주는 수단의 의미거든. 법 그 자체가 선하고 악하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가 그 자체로 우리는 굉장히 선하고 절대적 지지를 한다고. 그러나 사실은 민주주의 그 자체가 무슨 선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민주주의가 사회적 갈등과 폭력을 막는데 네. 가장 좋은 수단이고 가장 좋은 제도라는 의미라는 것이지 그 자체는 뭐 선하고 악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민주주의 자체는 예. 그